제심은 1, 두 점 사이 거리. 제심은 2, 원의 방정식. 제심은 3, 직선 수직 조건. 다 1학년 내용이고, 이제 제심은 4로 문제가 이어지는데, 얼른 읽어보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실하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x에서 정의된 이 곡선, 2차 곡선입니다. 별거 없고, y 이퀄 x 플러스 1의 제곱. 요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을 내리라고 한다. 또 P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원과 만난 두 점 중 x좌표 음수인 게 A, 양수인 게 B. 자, 여기 소문항 3개가 이어지죠. 첫 번째 소문항은 여러분 자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뒷면에, 첫 페이지 뒷면에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수업 시간에 거기 소문항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할게요. 소문항 2번, 제심은 4에서 정의된 점 P와 직선 L에 대해서 OP가 최소가 될 때,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OP가 최소가 될 때, OP가 최소가 될 때 직선 L과 선분 OP가 수직을 보여라. 자, 2번 문제 풀 때는 이제 2사분면으로 충분하겠는데, 지금 여기 단위원이 있죠? 원점을 중심으로 한 단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곡선, 뭐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 플러스 1에서 2차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곡선 위에 한 점 P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 접선을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OP, OP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OP와 L이 수직임을 보여라. 이 두 번째 문제 이거죠. 그러면은 일단 직관적으로, 자, P가 여기 움직이죠. P가 이 2차 곡선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P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할 때 OP의 길이가 처음에는 길다가 점점 짧아지죠. 점 짧아져. 그죠? 점점 짧아지고 그 다음에 점점 길어지니까 아마도 이 뭐 중간 부분 어느쯤인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있겠구나. 그게 우리 직관입니다. 근데 이제 직관이론 거기까지죠. 뭐 어떻게 답까지 구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관은 거기까지. 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수를 설정해야 되겠죠. 변수를 뭘로 잡아요? 당연히 P의 좌표로 잡아야겠죠. P의 좌표로 변수를 잡는데, 그래서 P의 좌표를 뭘로 할까? 변수 뭘 좋아하지? X? X로 해도 되고, 뭐 4개의 변수 많이 쓰던 T로 해도 되고, P로 할까요? P? 스몰 P? P, P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변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P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뭘 해야 돼요? OP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OP의 길이를 식으로 써야죠. 지금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X좌표 차 제곱하고 Y좌표 차 제곱하니까 이게 4제곱이 되겠네. 4제곱.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겠지만은, 이건 평소 하듯이 또 제곱해서 요 4차식이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4차식이 최소가 되는 이 P 값을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 때려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거 바로 나오나요? 요거 P 플러스 1의 4제곱? 이런 거 바로 나오나? 계수가 어떻게 되나요? 4차항부터 상수항까지 계수가 1, 4, 6, 4, 1 나오나요?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 그냥 교양 수준에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또 나왔을 때 얼른 확인하고 가는 게 좋죠. P 플러스 1의 제곱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1, 2, 1이죠. 1, 2, 1이고, P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또 계수만 내림차순으로 1, 3, 3, 1이고, 이게 뭔가 1, 2, 1이 2C0, 2C1, 2C 컨비네이션 조합, 1, 3, 3, 1은 3C0, 3C1, 3C, 3, 3.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의 4제곱은 1, 4, 6, 4, 1 4C0부터 4C4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조합이 이렇게 2항 계수로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 저번에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2항 정리, 2항 계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추가. 여기 1, 2 더해서 3 나오고, 2, 1 더해서 3 나오고, 1, 3 더해서 4 나오고, 3, 3, 6, 3, 1, 4 이렇게 위에 거 2개 더해가지고 밑에 거 하나가 나오게 된다고. 이건 뭐라 그러지?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이 2항 계수와 관련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2023에서 어느 대학이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2023에서 한 군데 나왔습니다. 이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게 좋고요.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4차식의 계수가 내림차순으로 14641입니다. 그래서 P의 4제곱, 4P의 세제곱, 6P의 제곱인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7P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4P 플러스 1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4차식의 값이 최소가 되는 P값을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럼 뭐 하겠어요? 미분 때리겠죠. 미분 때려. 지금까지 여러분 하는 거 평소 하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때리기 위해서 이것을 FP라고 하자. P는 상수 변수, 당연히 변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정의된. 그러면은 이제 미분 때려가지고 미분을 때려서 3차식이 만들어지는데 4P의 세제곱, 12P의 제곱, 그 다음에 14P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뭐하고 미분했나요?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P값을 찾아가지고 그 전후의 부호 변동을 살핌으로써 극대곱수 요구 확인하고 최대 최소까지 이제 결론을 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0으로 만드는 P값을 찾으려고 하겠죠. 계수가 다 짝수네. 2P 세제곱 더하기 6P 제곱 더하기 7P 플러스 2 이퀄 0. 똑같은 지금 방정식이죠. 방정식. P는 변수고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P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 될 것이냐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최고차항의 수이고 상수항이니까 뭘 대입하겠어요? 1 대입해봐. 뭐 대입해볼 필요는 없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0이 안 나옵니다. 또 마이너스 2 대입해봐. 0이 안 나와. 플러스 2 넣어볼 필요도 없고 플러스 2분의 1 넣어볼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도 0이 안 나와. 시옷비읍.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될 텐데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평소 하던 스타일하고 다를 게 없었어. 자, 고비입니다. 고비. 첫 번째 고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여기서 한번 막혔어. 실근의 존재 범위를 찾아야겠죠. 응? 무슨 정리 이용해서?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 무슨 얘기예요? P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0이 되는지를 그걸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적당한 걸 대입해가지고 양수 하나 만들고 또 적당한 거 하나 대입해가지고 음수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게 사이값 정리의 위력입니다. 적당한 거 대입해가지고 뿔만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거예요. 뿔만 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뿔만 하나 찾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범위에 있는 실근을 찾으려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실근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뭘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0 대입해보는 거지. 그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과연. 그래서 자, 이 3차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암산도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플러스 12,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음수입니다. 음수. 그 다음에 0을 대입해보니까 4가 나와서 양수입니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이 3차 방정의 실근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F'은 3차 함수로서 연속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 알파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해서 존재성이 이렇게 규명이 되는 겁니다. 존재성이 규명이 됩니다. 이 3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한다는 그 존재성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다음. 근데 여러분 이 존재성을 밝혔다고 해서 지금 이 알파가 우리가 찾는 그 알파다. 그때의 P값이다. 그렇다는 보장은 없죠. 왜? 0과 1 사이에 하나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있는지 혹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미분을 때리죠. 요 3차 함수 또 미분을 때리니까 F'P는 12P 제곱 그리고 24P 그리고 플러스 14가 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 보이죠? 여기 상수항이 12였으면 완전 제곱이 됐을 텐데 2가 남으니까 이건 언제나 양수입니다. 언제나 양수. 그래서 F'P가 언제나 양수기 때문에 F'P 3차 함수가 증가하기만 한다는 얘기죠. 단조성을 갖는다는 거야. 아, 단조성으로 일성 끝났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F'P가 양수이므로 F'P 3차 함수는 증가를 하게 되고 요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앞에서 실근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단조성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유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알파가 유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성대 문제에서는
뭐 유일하게 존재를 보여라? 문제에서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답안지를 쓰는 과정에서 존재성 보이고 유일성 보이는 것이 답안지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깔끔하게 잘 써줘야 되겠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죠. 뭐라 그랬죠? 자, 접선 L하고 OP, 선분 OP가 수직임을 보여. 언제? 이 상황일 때. OP의 길이가 최소일 때. OP의 길이가 최소일 때라는 것은 P 값이 바로 이 알파 값일 때. 여러분, P는 변수, 알파는 상수의 변수예요? 상수야, 상수. 지금 우리가 그 값을 특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특정한 값입니다. 특정한 실수. 그렇죠? 근데 이 알파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만족시키는 알파냐? 뭘 만족시키는 알파냐? 요것의 근이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2알파 세제곱 더하기 6알파 제곱 더하기 7알파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하나의 실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면 막 스스로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식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P에 대한 3차식하고 알파에 대한 3차식 똑같아 보이는데 성격이 전혀 다르죠. 응? 이건 뭐 이거는? 이건 방정식이다, 방정식.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P를 찾고 있었던 것이고, 방정식. 얘는 뭐예요? 이건 특정한 상수 알파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죠? 이건 방정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P는 변수고 알파는 상수인 것이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 왔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개념을 내기 위해서 OP의 기울기를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L의 기울기를 파악해야 되겠고,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보임으로써 이제 수직이라는 걸 결론을 내야 되겠죠. 자, OP의 기울기 어떻게 되죠? 언제? OP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즉, 스몰 p, 변수 스몰 p가 알파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의 p의 좌표는 알파,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 OP의 기울기가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요겁니다. 기울기. 이게 기울기가 되겠고, 그 다음 L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러분 저 2차 함수 미분합시다. 암산 2배의 x 플러스 1이죠. 거기에 이제 x의 알파를 대입하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 2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게 이제 L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럼 둘을 곱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분자가 2배의 알파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1인가? 뭘 봐야 되죠? 알파가 변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입니다. 그럼 이걸 근거로 이 식의 값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내림차순, 분자 내림차순. 개수가 1, 3, 3, 1 두 배니까 2662가 되겠죠. 2662가 되겠고, 분모에 알파가 있는데, 자, 분자값 나옵니까? 어때요? 요 식이랑 비교해보면은 2알파 세제곱 플러스 6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2가 0이야. 그럼 분자는 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알파가 똑같은 것이죠. 그죠?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알파랑 같기 때문에 이게 값이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곱이. 그게 끝난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성과 유일성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다. 이 존재성과 유일성을 규명한 이후에야 알파가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대 문제 풀어봤고, 세 번째 소문항 갑시다. 제시문 4에서 정의된 PAB와 직선 L에 대해서 선분 AP 길이와 PB의 길이의 곱이 최대값을 할 때, 거기다 밑줄 그읍시다. AP 곱하기 PB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도 AP 곱하기 PB가 최대값을 가질 때도 직선 L과 OP가 수직임을 보여봐라. 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2, 4분면을 다 그려야 되겠네요. 단위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2차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또 여기 P가 있습니다. P가 있고, 여기 이제 접선이 L이 되는데, 여기서 P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원과 만나는 교점, 이쪽 왼쪽이 A, 오른쪽이 B. 근데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은 PA의 길이와 AP의 길이와 PB의 길이의 곱이 최대일 때를 찾아야 되는가, 최대일 때가 어느 순간인지, 그리고 최대일 때 이 P의 X좌표 스몰 p가 얼마인지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뭘 알아야겠어요?
이 세 점의 x좌표를 알아야 요 길이들을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뭐 물론 p의 x좌표는 우리가 p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렵지 않죠? 요거 직선과 원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뭐 별 수 없이 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그 다음 이 직선 AB의 방정식 y 이퀄 p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는 뭐죠? p의 y좌표.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을 해서 x값을 구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y를 소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y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x제곱 이퀄 플러스 이퀄 바로 씁시다. x제곱 이퀄 1 빼기 p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는 이것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죠. 되겠죠? 4제곱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나요? 여기서 플러스 루트가 b의 x좌표일 테고 마이너스 루트가 a의 x좌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이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먼저 AP의 길이는 P에서 마이너스 루트를 빼니까 P 플러스 루트가 되겠고요. P 플러스 루트 안에 있는 것은 1 빼기 P 플러스 1의 4제곱. 그 다음 PB의 길이는 루트에서 P를 빼는 거니까 루트 1 빼기 P 플러스 1의 4제곱 루트 빼기 P. 요게 PB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곱해요. 요 두 개를 곱하니까 뭐가 되죠? 루트의 제곱에서 P의 제곱을 뺀 거네. 그죠? 그래서 AP의 길이하고 PB의 길이의 곱은 루트 제곱 1 빼기 P 플러스 1의 4제곱 그 다음에 P의 제곱. 이거니까 역시 4차식.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다 마이너스네요. 이 계수가 그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묶고 나면은 계수가 1, 4, 6, 4, 1 또 나올 텐데 P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4P 세제곱 그 다음에 6P 제곱 여기 하나 또 있으니까 7P 제곱 더하기 4P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로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뭔가요? 요 식이 길이의 곱, 두 길이의 곱, 두 변의 길이의 곱, 두 선분의 길이의 곱, 요 식이 최대가 될 때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얘기는 마이너스를 떼고 요 4차식이 최소가 될 때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떤가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문제 풀었을 때랑 다른 것은 여기 플러스 1이 없다 뿐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최소가 되는 P값은 똑같죠. 네? 2번 문제에서 FP가 최소가 될 때의 P나 요 3번 문제에서 여기 상수항 플러스 1이 없는 요 4차식이 최소가 되는 P나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끌 필요가 없어. 끌 필요 없고 이 곱이 최대일 때는 이 마이너스를 뗀 요 4차식이 최소일 때이므로 앞 문제에서 P가 알파일 때와 같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 쓸 것도 없지. 그러면 따라서 OP와 L은 수직이다.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 반복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으니까 아예 같으니까 그걸 앞에 걸로 가름을 하면 되겠습니다.